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나스닥 상장한 동남아 슈퍼앱 그랩 강혜승 한경 매거진 기자입니다. 그랩은 이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죠. 근데 금융도 하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최정욱 한국경제 한경 비즈니스죠. 네, 매거진 기자입니다. 2022년에도 실적 모멘텀 계속될 BNK 금융이라고 하네요. BNK 금융은 올해 높은 대출 성장률과 NIM 상승에 따른 순이자 이자 급증, 이익 급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확대, 대손 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대폭 웃도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매 분기 기록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자산 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추가 증당금 적립 현상이 소멸되면서 그룹 대손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룹 연체율이 0.33%로 하락하고 그룹 부실채권 NPL 비율도 0.46%로 급락했다. 따라서 그룹 NPL 커버리지 비율은 288%, 대손 준비금 포함 기준까지 상승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3분기 누적 연초 대비 대출 성장률은 각각 12.1%와 10.8%로 상당히 높았는데 향후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은행 대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 이익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증권과 캐피털 등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이 예상돼 비은행 이익 기여도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PF 수수료 이익은 내년에도 상당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역대급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BNK 금융의 주가는 올해 약 50% 넘게 상승해 은행주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6%에서 9%로 대폭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아직 수익성 개선폭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추정 총자산 순이익률 ROA는 약 0.171%로 리딩뱅크인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웃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3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대 카카오 빅테크 M&A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오키 한경 비즈니스 기자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있죠. 숫자로 치면 카카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더 뜨거워지는 공모주 열기. 2022년부터 IPO 캘린더 이정훈 한경 비즈니스 기자네요. 조회수 3건이라서요. 한번 IPO 캘린더를 펼쳐 보겠습니다. 2022년 상장을 준비 중인 주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원 정도 기업 가치 예상되고요. 현대 오일뱅크 한 10조 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약 10조 원, 현대 엔지니어링 약 10조 원, 쓱닷컴 약 10조 원, 컬리 약 5조 원, CJV 올리브영 약 3조 원, 교보생명 약 3조 원, SK실더스 약 3조 원, 소카 약 3조 원, 원스토어 약 2조 원, 오아시스 마켓 약 1조 원, 테린페이퍼 약 1조 원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업이 좀 있으십니까? 중요한 증권사의 반란, 하나 IBK, KTB 신용도 상향 조정, 낭보. 김은경 한경비즈니스 기자네요. KTB 투자증권도요, 연말을 앞두고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올해 11월 신용등급 관리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꾼 덕분인데요. 현재 KTB 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은 A-다. 한 단계만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안정적인 A급 중견 증권사로 올라설 수 있다. KTB 투자증권은 2008년 증권업에 진출한 후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지점망을 개설했다. 하지만 리테일 부문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영업 전략을 수정해 대부분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위탁 매매 부문에선 시장 지위가 낮다. 그 대신 IB 부문을 특화하기 시작했다.
해외 부동산, 항공기, 선박, 금융 등 대체 투자 부문과 기업 금융 자본에 집중했다. 2019년 1월 장외 파생 상품 인가도 획득했다. 장외 파생 상품 운용 과정에서 상품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이 늘어났다. 수익원 다양화와 함께 IB 부문 영업 기반 확대 효과도 나타났다. 윤재성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관계회사 투자 지분이 자기 자본의 25%로 웃돌고 있어 배당금 수익과 관련 영업 외 손익의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중 고정 이하 비율이 올해 9월 기준 0.7%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재무 위험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건 이코노미스트 매거진 기자인데요. 주식 투자 성공?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으라고 하네요. 고윤상 한국경제 기자네요. 취재 수첩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코미디라고 하네요. 설지현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SK케미컬 시총 2조, 분할된 SK 바사는 20조. 와, 이거 뭐 SK케미컬 주주들이 좀 열받을만 하죠. 해운 담합 내달 결론, 과징금 대폭 깎일 듯. 박동환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정다은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이정재 정우성 1050억 재팍 컴투스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했네요. 서울경제 임세훈 기자입니다. M&A 전문가 임병일 부사장 삼성증권서 전자로 이동. 빅딜 속도 내나 조회수 한 건이네요.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견제의 위기감, 중국 SK투자 확대 실리택했습니다. 서울경제 박효정 기자입니다. 4년 뒤졌지만 과징금 16억으로 끝난 실트론 사건. 윤석열 동네 아저씨 같아 육아 이주민 고충 챙기겠다. 이원율 헤럴드경제 기자입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